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고대 동양의 철학, 흔히 사주명리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을요, 오늘은 뜬구름 잡는 미신이나 신비주의가 아니라 아주 촘촘하고 논리적인 구조적 청사진으로 완벽하게 해독해 볼 겁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번 마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정밀하게 설계된 기하학이나 전자회로도에 훨씬 가깝거든요. 오늘 이 해설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 고유의 에너지가 어떻게 연결되고 또 흘러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과학적으로 꿰뚫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본격적으로 이 내용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죠.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아주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명을 무슨 요리 재료의 더미찜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글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성분을 가지고 태어났느냐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거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게 완전히 틀린 접근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8개의 글자를 가졌다고 다 똑같은 인생을 살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글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서 상호작용하느냐, 즉 구조와 회로 그 자체입니다. 좋은 부품들을 그냥 박스에 무작위로 쑤셔 넣는다고 컴퓨터가 켜지진 않잖아요. 운명도 마찬가지로 아주 정교한 회로입니다. 배열과 위치가 그 에너지의 흐름을 완전히 문자 그대로 180도 뒤바꿔 놓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스템을 분해해 볼 3단계 논리 구조와 역사적 스트레스 테스트 순서입니다. 1번 운명의 진짜 비밀을 시작으로 제1원칙 물리적 거리, 제2원칙 안전한 우회, 제3원칙 인생의 타임라인을 거쳐서 5번 건용제의 황금 회로로 테스트를 해보고요. 마지막 6번 패를 내려놓는 순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운명의 진짜 비밀입니다. 도대체 우리 삶의 궤적은 어떤 원리로 프로그래밍 되는 걸까요? 이 도식 한번 쫙 보시죠. 어떠세요? 고대 철학이라기보다는 현대 공학의 청사진이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을 관통하는 진짜 핵심이에요. 8개의 글자는 그저 점괘를 보는 기호가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살아 숨쉬는 노드입니다. 그리고 그 노드들 사이를 잇는 활성 에너지 경로가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죠. 그러니까 이 분석의 진짜 묘미는 이 8개 요소들의 기하학적인 배열과 상대적인 거리를 통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치고받는지 그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섹션, 제1원칙 물리적 거리입니다. 상호작용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조건이죠. 논문에서는 이걸 격위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글자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예 차단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요소들이 서로 찰싹 붙어서 인접해 있어야만 합을 하든 극이라는 공격을 하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조적인 논리에서 물리적 인접성은 그야말로 필수 조건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 같은 힘이라도 내게 물리적으로 닿지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인 거죠.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상황이 바로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연주와 시주처럼 양 끝에 뚝 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자료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공격이나 치명적인 위협이라도 거리가 멀면 나한테 아예 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회로판에서 선이 뚝 끊어진 스위치와 완전 똑같습니다. 내 사주에 좀 안 좋은 위협적인 글자가 있다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그 스위치는 애초에 툭 하고 꺼져 있는 거니까요. 세 번째 섹션, 제2원칙, 안전한 우회입니다. 파국을 요리조리 피하는 아주 영리한 설계 방식이죠.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만약 나쁜 글자가 내 삶의 가장 핵심적인 글자를 향해서 직진으로 들이받는 직접 공격을 한다면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고전에서도 이걸 두고 격국이 처참하게 깨졌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 시스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정교한 안전한 우회 경로를 시스템 내부에 내장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공격자와 내 핵심 코어 사이에 떡하니 자리 잡은 이 중재자 노드를 보세요. 이 녀석이 완전 게임 체인저입니다.
공격자의 그 맹렬한 에너지를 중간에서 스펀지처럼 쫙 흡수한 다음에 오히려 내 핵심을 돕는 유익한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우회시켜버리거든요. 완전히 망할 뻔했던 치명적인 위기가 중간에 위치한 이 똘똘한 노드 하나 덕분에 엄청난 기회로 대역전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에너지의 흐름을 읽는다는 거 진짜 짜릿하지 않나요? 네 번째 섹션, 제3원칙, 인생의 타임라인입니다. 지금까지 본 공간적 구조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으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주의 네 기둥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는 시간의 축입니다. 연주는 초년, 월주는 청년, 일주는 중년, 그리고 가장 마지막 오른쪽 시주는 말년을 의미하죠. 이 네 개의 기둥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쭉 이어진 우리 인생의 긴 타임라인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정지되어 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왼쪽에서 출발해서 최종 목적지인 오른쪽을 향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아주 역동적인 흐름입니다. 초년과 청년의 그 스펙터클한 구간들을 다 지나서 결국 모든 에너지는 종착역인 말년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차곡차곡 축적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가장 마지막 기둥인 시주가 우리 인생의 최종 쉼터이자 궁극의 방패라는 점이에요. 자료를 보면 초년이나 청년기에 펀치를 세게 맞아서 회로가 좀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구원자, 글자가 이 마지막 시주에 딱 버티고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해피엔딩, 아주 유복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다 보상받는 강력한 회복의 회로가 맨 마지막에 작동해주는 거죠. 이걸 생존 공식으로 깔끔하게 요약해볼까요? 위협하는 놈보다 나를 돕는 구원자 노드가 시간상 더 뒤에, 그러니까 더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다면 그 시스템은 어떤 역경이 와도 끝내 살아남습니다. 근데 반대로 구원자 에너지를 초년에 펑펑 다 써버렸는데 정작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말년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다? 그럼 시스템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결국 내가 어떤 무기를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기가 타임라인에 어디에 놓여 있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진짜 핵심인 거죠. 다섯 번째 섹션, 걸륭제의 황금회로입니다. 자, 배운 이론들을 실전에 써먹어 봐야죠. 아주 스케일 큰 궁극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청나라 전성기를 이끈 걸륭제의 사주에는요. 자, 오, 묘, 유라는 네 개의 에너지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명리학 좀 아시는 분들은 지금 헉 하셨을 텐데요. 이 네 글자는 사방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야말로 극도로 폭발적이고 통제불능인 에너지들이거든요. 평범한 사람 회로에 이게 다 들어있으면 그냥 사방에서 펑펑 터지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네 개의 미친 에너지를 한 몸에 품고도 그는 어떻게 대제국의 황제가, 그것도 엄청난 태평성대를 이끈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해답이 진짜 예술입니다. 바로 완벽한 배열에 있었거든요. 만약 이 글자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엉켜 있었다면 진짜 끔찍한 파국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걸륭제의 배열을 보면 금에서 물로, 물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불로, 에너지가 유에서 자로, 자에서 묘로, 묘에서 오로 아주 기가 막히는 순서로 쫙 이어집니다. 서로 멱살 잡고 싸울 뻔했던 에너지들이 오히려 앞사람 등 떠밀어주듯 서로를 강력하게 밀어주면서 마찰력 제로의 완벽한 릴레이 회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극도의 혼란을 극강의 에너지 증폭기로 바꿔버린 그야말로 단 하나의 버그도 없는 황금 회로였던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 패를 내려놓는 순서입니다. 오늘이 흥미진진한 분석을 관통하는 철학적 결론을 내려볼게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지혜는 명확합니다. 아, 나는 왜 이딴 재료밖에 안 가지고 태어났지? 하면서 땅 꺼져라 한탄할 필요가 1도 없다는 겁니다. 좋은 삶이라는 건 처음에 얼마나 삐까뻔쩍한 패를 쥐고 시작했느냐의 게임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진 그 패를 어떤 순서로 내려놓느냐, 즉 내 에너지가 언제 어떻게 연결되어서 흘러가는지 그 회로 자체를 정확히 읽어내는 게 전부라는 거죠. 나를 위협하는 에너지가 길목을 막고 있어도 기어코 우회로를 찾아내고 내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구조적 청사진을 쭉 따라오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살면서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 재료가 뭔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재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회로도는 해독해 보셨나요? 내 삶의 에너지가 어떻게 우회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이 삶을 다루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진짜 구조를 회독하는 데 힌트를 얻으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해설 정말 흥미롭습니다. 내 인생의 시련이나 나쁜 운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 화려한 성공을 이끌어내는 완벽한 청사진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겉보기엔 진짜 아슬아슬해 보이는 명식이 어떻게 최고 경영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는지 그 기막힌 반전의 해부학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4주 안에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 이른바 흉신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도 이분은 어떻게 막대한 불을 거머쥔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학창시절에는 틀에 박힌 규율을 정말 답답해하던 반항아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로 컸는지 그 성공의 비밀을 지금부터 싹 역설계 해볼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고전 명리학의 바이블인 자평진전과 적천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아주 명쾌한 3단계 조작법을 써볼 건데요. 이 복잡해 보이는 고대 시스템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운명의 미로 속 숨겨진 기회를 찾아낼 치트키, 사주 분석 3단계 조작법부터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풀 때 사용할 돋보기 3개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글자들 간의 물리적인 거리, 즉 간격을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갈등을 연결해주는 중재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는 시간표죠. 이 세 가지 필터로 이 경영자의 명식을 아주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바로 안전거리 확보인데요. 물리적인 공간이 어떻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신금을 보시면 이게 이 사람의 명예와 관직을 뜻하는 아주 귀중한 보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맨 왼쪽 끝에 있는 저 불, 정화입니다. 불은 금을 확 녹여버리잖아요. 진짜 매서운 공격자죠. 하지만 딱 보시다시피 하나는 맨 왼쪽 끝에, 다른 하나는 맨 오른쪽 끝에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죠? 맞습니다. 공격자인 불이 내 소중한 보석을 녹이라고 해도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거리감 덕분에 완벽하고 튼튼한 안전벨트가 채워진 셈이죠. 치명적인 위협이 있어도 거리가 멀면 직접적인 타격을 못 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위기를 아주 부드럽게 넘기는 겁니다. 단순히 위협만 피했다고 최고 경영자가 되진 않겠죠? 여기서 2단계, 위협을 완벽한 기회로 싹 바꿔버리는 완벽한 중재자가 등장합니다. 그 중간에 껴있는 기토라는 흑의 기운을 한번 보세요. 얘가 바로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히어로 같은 존재입니다. 맨 왼쪽의 불이 보석을 치려고 맹렬하게 달려와도 딱 그 길목에 이 흙이 버티고 서서 공격을 온몸으로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막힌 징검다리를 만드는지 흐름을 한번 볼까요? 불은 흙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기운을 흙한테 넘겨줍니다. 뜨거운 공격성이 부드러운 토양으로 싹 스며드는 거죠. 그리고 힘을 잔뜩 머금은 흙이 이번엔 옆에 있는 보석, 즉 명예를 더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찌르려던 기운이 오히려 재물을 거쳐서 명예를 키워주는 쪽으로 쫙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나를 파괴하려던 그 적대적인 에너지가 도리어 내 부와 명예를 쌓아올리는 아주 정확한 연료가 된 겁니다. 이분은 청소년기에 그 반항적이고 아슬아슬했던 에너지를 번뜩이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승화시켰고 결국 그게 기업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다지는 확실한 발판이 된 거죠. 약점을 최고의 무기로 치환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가 일생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대기만성형 시간표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이 사주를 시간순으로 보면요. 인생 전반전에는 규칙을 깨려는 톡톡 튀는 기운이 꽉 차 있어요. 학창시절엔 틀에 박힌 공부나 빡빡한 규율 때문에 엄청 답답해하고 방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으로 넘어갈수록 아주 반듯하고 귀중한 명예의 기운들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죠.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치밀해지고 룰을 잘 지키는 모두에게 깊이 존경받는 신사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일찍 정점을 찍고 시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루기 힘든 불 같은 에너지는 초년에 배치되고 가장 정제된 보석 같은 에너지는 성인기 이후에 오는 거죠. 이게 바로 늦게 만개에서 크게 성공하는 대기만 성형, 삶의 완벽한 세팅인 겁니다. 갈수록 삶이 안정되고 확 피어나는 거죠. 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정리해보죠. 마지막 인생 충평, 막힘없이 흘러가는 기운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징검다리들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물로 나타났을까요? 이분은 직장 생활 중에 겪은 큰 위기들을 특유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뚫고 나가서 엄청난 부의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그 파격적인 수완 덕에 결국 최고 경영진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오르죠. 거기다 말년을 의미하는 자리까지 튼튼하게 받쳐주니까 자식복도 훌륭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그야말로 꽉 찬 노후를 즐기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고전 적천수에서 말하는 명품 사주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나쁜 기운이 들어와도 어디 하나 턱 막히거나 부딪히지 않고 다음 단계로 쫙 이어지면서 결국 나를 돕게 되는 이른바 막힘없이 흘러가는 수려한 명조인 겁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스스로 그걸 정화해서 내 성공의 양분으로 싹 흡수해버리는 운명학 최고의 마스터피스죠. 오늘 해설 어떠셨나요? 흉해 보이는 운명도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진짜 눈부시게 빛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아픔이나 지금 마주한 답답함들, 어쩌면 그게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 후반전을 단단하게 이어줄 위대한 징검다리 아닐까요? 여러분의 내일엔 또 어떤 짜릿한 반전의 코드가 숨어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흔히들 운명이라고 하면 미신이나 정해진 팔자 같은 걸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 이 분석에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겁니다. 바로 우리 삶을 답답하게 막고 있는 병목 현상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해킹해내는 구조공학의 관점으로 말이죠. 운명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정해진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에요. 오늘 우리가 빠르게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기존의 뻔한 접근 방식은 다 버릴 거고요. 1번 운명의 시스템 설계부터 2번 위기를 넘기는 징검다리, 3번 말년의 방어 필터, 4번 짜릿한 대역전 J커브, 5번 거친 충돌의 미학, 그리고 마지막 6번 운명 시스템 매트릭스 마스터까지. 초반의 고난이 도대체 어떻게 인생 후반의 거대한 성공 엔진으로 바뀌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운명의 시스템 설계로 들어가 보죠. 우리 삶의 청사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자체를 새롭게 세팅해 보는 겁니다. 보통 사주나 운명을 볼 때 어떡하죠? 아, 나는 좋은 글자가 몇 개네, 나쁜 글자가 몇 개네 하면서 마치 마트에서 재고조사하듯 개수만 세잖아요. 사실 이건 너무 낡고 정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역동적인 마인드셋을 가져야 해요. 내 삶이라는 시스템 내부에서 에러를 일으키는 버그가 대체 뭔지 찾아내고 그걸 유연하게 해결할 시스템 패치를 깔아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핵심은 내 손에 무슨 카드가 쥐어져 있느냐가 아닙니다. 꽉 막힌 에너지를 어떻게 요리조리 우회시켜서 가장 최적의 길을 찾아내느냐. 바로 이 에너지의 배열과 흐름이 운명을 해킹하는 진짜 열쇠인 겁니다. 이 시스템을 제대로 해킹하기 위해 우리는 고전 문헌에서 뽑아낸 3가지 핵심 원칙을 쓸 겁니다. 바로 글자들의 배치를 활용하는 순서의 마법, 인생 후반부에 배치된 요소를 쓰는 시간의 구원, 그리고 거대한 성취의 로켓이 되는 충돌의 미학입니다. 자,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파트, 위기 극복의 징검다리 아키텍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올바른 순서가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설계도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맹렬한 불길이 여러분의 소중한 보석을 다 녹여버리려 하고 있어요. 현실로 치면 직장을 잃거나 엄청난 구설수에 휘말리는 치명적인 시스템 버그죠.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흑이라는 기운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기가 막힌 우회로 패치가 됩니다. 에너지가 불에서 흑으로, 다시 흑에서 보석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위기를 싹 피해가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그 보석을 더 반짝이게 만들어주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우아하게 오해하는 구조가 결국 내 인생을 계단식 우상향 성장 궤적으로 쫙 끌어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번뜩이는 재능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부로 쌓이고 나중에는 사회적인 명예까지 거머쥐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순서 배치 하나가 위기를 완벽한 기회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말년의 구원, 즉 강력한 정화 필터 구조입니다. 시간에 따라 작동하는 철벽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스템에서는 초반에 꽤 큰 위기가 옵니다. 흙탕물이 내 소중한 학업이나 성과를 막 더럽히려고 공격해 오거든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인생 후반부에 아주 맑은 물의 방패가 완벽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뚫리지 않는 강력한 정화 필터 역할을 하면서 모든 나쁜 기운을 싹 다 막아버리는 완벽한 디펜스를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쭉 펴놓고 보면 젊을 때 학업이 끊기거나 돈 때문에 고생했던 그 혼란스러운 시기들은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깊은 안정감을 찾고 존경받는 학자로 우뚝 서게 될 때 그 서사를 훨씬 더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빌드업이었던 셈이죠. 말년의 기운이 확실하다면 초년의 고생은 그저 멋진 영화의 도입부일 뿐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는 더 짜릿합니다. 극적인 대역전극 J커브입니다. 시스템의 반격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역전을 가져오는지 살펴볼게요. 진짜 무자비하고 날카로운 도끼가 내 건강이나 재능 같은 소중한 밥그릇을 박살내려고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듣기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딴 이 절체절명의 타이밍에 아주 강력한 불길이 등판합니다. 이 불이 궁극의 구원투수가 돼서 도끼의 위협을 아주 맹렬하게 억눌러 버리는 거죠. 완벽한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시스템을 방어하고 나면 엄청난 제이커브 효과가 터집니다. 초년에는 내 능력이 꽉 막히고 억눌려서 진짜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억압을 뚫어내고 어마어마하게 솟아오르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생 후반에 가장 극단적이고 엄청난 성공은 초년의 그 지독한 억압을 박살내고 나올 때 만들어진다는 걸 이 구조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파트, 충돌의 미학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우리가 앞서 봤던 우아하게 우회하고 방어하는 거 이제 다 버립니다. 거칠게 들이받는 무식한 돌파력을 볼 거예요. 충돌의 미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격렬하고 무서운 충돌들, 보통은 치명적인 에러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 충돌들이 절묘하게 배열만 되어 있다면 남들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성취를 쏘아올리는 거대한 로켓 엔진으로 탈바꿈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방에서 폭발하며 부딪히는 입자 충돌 매트릭스, 이게 바로 그 역사상 파란만장했던 권룡왕제의 구조입니다. 얌전하게 물 흐르듯 평온한 게 아니라 인생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충돌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왜냐고요? 그래야만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압도적인 아웃풋으로 뿜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의 인생 설계도는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평화로운 요트가 절대 아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빙하를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산산조각 내면서 나아가는 거대한 쇠빙선이죠. 현실 안주를 거부하고 미친 듯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자수성가한 지왕이나 아주 공격적인 사업가들에게 딱 맞는 최적의 디자인인 셈입니다. 벌써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네요. 운명 시스템 매트릭스 마스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구조를 하나의 응집력 있는 도구로 쫙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매트릭스 하나면 시스템 진단이 다 끝납니다. 내 인생 초기 버그가 뭔지, 거기에 어떤 패치를 적용할 건지, 그리고 결국 어떤 궤적을 그리며 뻗어나갈 건지 명확하게 보여주죠. 겉보기에는 진짜 답답하고 꼬인 불운 같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정확한 해결책이 그 안에 다 숨어 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 줍니다. 오늘 이 분석이 진짜 전달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태어날게 주어진 고정된 글자들에 갇혀 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에너지가 지금 어디서 꽉 막혀서 꼬여 있는지 그 매듭을 정확히 찾아내고 에너지가 빵 터져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통로를 전략적으로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에너지의 매듭을 푸는 사람이 자기 운명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내 팔자가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운명론에 얽매여 무기력하게 계실 건가요? 아니면 나만의 고유한 시스템 아키텍처가 어떤 모양인지 파악해서 그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을 영리하게 해킹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진정한 위대함을 잠금해제할 준비 되셨나요?